안녕하세요. 2023년 9월 24일자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엔비디아, 아마존, 테슬라, 메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보실게요. 마이크로소프트 지난주에 로컬 고점 만들고 금요일에 빠져서 내려오면서 여기서 이 밑에 파란색 지지선 이 밑에서 올라가는 프라이스 채널의 하한선 더블 시그널 나왔고 거기서 지지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지를 받기는 받았죠. 그렇지만 수요일 레이트 시즌 때문에 쭉 빠져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요일에 파란색과 프라이스 채널 저점이 브레이크 됐다는 게 컨펌이 됐죠. 목요일에. 그리고 나서 도지 만들고 금요일에 갭 상승해서 살짝 올라갔지만 다시 하락하면서 장이 마감됐습니다. 그 얘기는 이 밑에서부터 거의 1년 동안 치고 올라왔던 상승 프라이스 채널이 깨진 거고요. 그 상승 프라이스 채널이 깨졌다는 거는 하락으로 전환했다기보다 항상 그렇듯이 상승이 정체돼서 브레이크 되고 깨지면 레인지 무브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레인지 무브로 전환 안 되고 바로 하락으로 오게 되면 뭐 V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 거꾸로 된 V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레인지 무브가 강한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 레인지 무브가 이 밑에 있던 5월 5일의 고점으로 만들어진 이 빨간색 라인과 8월 18일 저점이 맞으면서 그게 굉장히 강력한 지지선을 만든 것이고,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에 있었던 이 고점, 로컬 고점, 여기가 또 새로운 레인지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위에서 5월에 올라갔다가 상승해서 다시 내려와서 31197에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그리고 23197은 동시에 프라이스 채널의 하한선의 지지를 받는 동시 시그널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두 개가 동시에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도 다시 지지받을 확률이 높았는데 매크로 때문에 쭉 빠진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완전히 레인지 무브로 들어선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이 더 떨어져서 이 빨간색에서 지지를 확실히 받아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 파란색 프라이스 레벨을 중심으로 업, 다운 하는 민 리버팅을 보여주는 장세로 갈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11월까지 큰 매크로 없기 때문에 뭐 많은 언론이나 매체에서는 그 수요일 이후로 매크로 때문에 계속 점점 더 빠질 것처럼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어제 그 선물 분석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식 쪽에서는 오히려 하한선이 있어 보이고, 더 많이들 떨어질 것처럼 얘기들 하는데, 오히려 하한선이 있어 보이고, 오일은 많이들 오를 것처럼 얘기하는데 상한선이 있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가 NQ, 나스닥 지수에 굉장히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가 강력한 지지선으로부터 지지받고 더 빠져내려가지 않는다면 NQ가 빠져내려갈 일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앞으로 설명드릴 다른 주식들도 그런 비슷한 패턴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버티기 들어간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숏은 좀 자제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 새로 그린 다운 트렌드 라인 두 개의 사이에 일단은 껴 있어서 만약에 빠져 내려간다면 이 다운 트렌드 라인 따라서 이렇게 내려갈 확률도 있는데, 그것은 내려간다면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내려갈 것 같지 않죠. 그리고 올라갈 때도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 걸쳐서 여기서 저항을 받겠지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레인지 무브 할 때는 트렌드 라인에 별로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이렇게 레인지 안에서만 움직이는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진정한 레인지 무브에 접어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면 아 이게 진짜 레인지 무브로 들어섰구나 아니구나 아직 여기에서 하락할 그래서 여기에서 지지받고 내려온다면은 이 빨간색 지지선이 깨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이걸 따라서 내려간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이 두 개의 트렌드 라인 따라서 이렇게 내려갈 확률이 있다는 건데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를 만났을 때 레인지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 위쪽에 있는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을 만났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 이 정도로 할게요. 자, 이제 다음 애플 볼게요. 애플 지지난주 그 중국발 그 새로 아이폰 발표했는데도 중국에서 못 쓰게 했다고 해가지고 마크로 때문에 쭉 빠졌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레인지 형성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지난주에 그래서 지난주에 여기 이렇게 바닥치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까지 보여드렸죠. 그리고 나서 월화 해서 이 레인지 상한선에까지 딱 닿자마자 매크로 때문에 수요일날 쭉 빠졌고 빠져봤자 이 레인지 안쪽이죠. 그래서 이 밑에 173.54, 179.61 이 레인지 지난주처럼 그대로 고수해서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고 여기에서 저항받고 내려오고 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죠. 특별한 다른 매크로도 없고 특별히 애플이 무슨 큰 거대한 실적을 발표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과 이 오렌지색 이 레인지 그리고 그게 뭐 일시적으로 깨져봤자 이 정도 그 위에 있는 프라이스 레벨 그 아래에 있는 요 핑크색 정도 그래서 작게는 이 레인지 넓게는 이 레인지 뭐 이런 식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색깔을 좀 다르게 해볼까요 그러면 그리고 색깔을 다르게 하면 이 멀리서 온 것까지 색깔을 다르게 해야 되겠죠. 그럼 얘를 뭘로 할까요? 초록색으로 한번 해보죠. 얘 초록색 레인지가 스몰 레인지고 이 밑에서 있는 이 핑크색 얘와 그 위에 있는 이 정도 또 핑크색 그래서 이 레인지 넓게 하면 이 레인지 좁게 하면 이 레인지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얘기할 건덕지가 없어요. 그리고 뭐 내려올 때 이렇게 다운 트렌드 라인이 있다 그거는 여기가 같이 가서 닿을 때쯤에 돼서도 봐야 되는데 이미 이거 굉장히 강력한 레인지로 들어가서 큰 의미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이 위에 있는 뭐 이것도 당장 올라갈 일이 없죠. 네. 그래서 애플은 굉장히 깔끔하게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엔비디아 볼까요? 엔비디아 알파벳이죠. 알파벳 빼놓은 것 같아. 알파벳을 보시면 지난주에 이 위에 있는 로컬 상한에 걸쳐서 이걸 깨기 위해서 한 번, 두 번 트라이를 하다가 안 되고 밀려 내려오면서 이 밑에서 올라가는 이 업 프라이스 채널 새로 그린 거 안쪽에서 있어서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동시에 레이트 디시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월요일, 화요일 이 레인지 안쪽에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것처럼 하다가 수요일에 매크로 레이트 때문에 쭉 빠져서 내려왔죠. 쭉 빠져서 내려온 게 어디까지? 여기에 그 이전에 설정했었던 파란색 레인지의 상한선에 딱 닿고 끝났습니다. 지지받고. 그리고 나서 더 쪽쪽 떨어지지 못한 거였죠. 그리고 나서 익스텐디드 마켓 프리마켓에서 빠져서 내려오면서 목요일에는 갭 하락해서 여기까지 밀렸고요. 밀려서 내려왔고 금요일에도 밀려서 내려오긴 했지만 다시 위로 올라가려고 트라이를 했었던 라인이 이 트렌드 라인이죠. 이 트렌드 라인은 2점과 2점으로 만들어진 트렌드 라인이죠.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에서 일단 사실은 지지를 받았어야 될 것인데 갭 하락하면서 시작하면서 오히려 이 트렌드 라인이 저항선으로 작용해버리는 전형적인 예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 이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더 빠질 확률이 높아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파란색 그리고 이 핑크색 프라이스 레벨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도 뭐 여기에서 보셨다시피 이 두 개의 레인지 사이에서도 이렇게 걸칠 정도로 강한 그 프라이스 레벨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떨어져서 내려온다고 해도 여기에서 걸치고 여기에서 지지받고 여기서 지지받고 뭐 여기에서는 심지어 이중 지지죠. 그래서 다음 주는 떨어져 내려간다고 해도 쉽게 푹푹 떨어져 내려가기 어렵고 이 레인지가 지금 여기 이 129.04 라인이 강하긴 한데 얘가 지지저항으로 사용됐기보다는 어떤 기준선 정도로만 사용됐었던 경력이 있죠. 여기서 보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빠져 내려와서 126.49까지는 갈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지지받고 여기서 지지받는 어디에서 먼저 지지받느냐를 보고 하방 저항선을 지지선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방 지지선을 설정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위에는 여기에서 이렇게 밑에 걸치고 그 밑으로 빠져내려왔기 때문에 133.74 라인을 상한선으로 보고 이 두 개의 파란색 레인지던 이 파란색 위쪽과 이 핑크색 아래쪽인 이 레인지 안쪽에서 방이 형성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닿으면 저항받을 거고 닿으면 지지받을 거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면서 트레이딩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알파벳은 그렇습니다. 다음은 엔비디아 볼게요. 엔비디아 계속 빠지고 내려오고 있죠. 지난주에도 다른 주식과 다르게 계속 빠져내려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5일에 빠져 내려갈 때 이 위에서 이 두 개의 가격으로 새로 이제 다운 트렌드 라인을 그렸어요. 그러니까는 그 전에는 여기서 이렇게 정도로 했었던 것로는 뭐 딱히 다운 트렌드 라인 그려야 되나 싶었는데 왜냐하면 이 두 개가 뭐 그렇게 컨펌이 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 다운 트렌드 라인과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그 깨지게 되면 새로운 레인지 트렌드 라인으로 형성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예측대로 딱 그 안에 걸쳐 있죠. 심지어 수요일에 떨어졌을 때도 남들 엄청나게 떨어질 때도 오히려 떨어진 양이 월요일 올라가는 양보다 못할 정도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안쪽에서 밀려 내려가고 있는 중이고 이 다운 트렌드 목요일 금요일은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 지지받고 이 밑에서 올라오는 두 개의 지지선들에 걸쳐서 확실하게 지지를 받은 너무 트렌드 라인과 제가 그려놓은 이 프라이스 레벨들의 정직한 아주 착한 주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지만 여전히 이 두 개의 트렌드 라인 안쪽에 있고 이 밑으로 내려오는 거의 아래쪽에 있고 결국 그것까지는 맞았지만 그것들의 삼각형이 도래를 했죠. 그래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과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의 이 삼각형 이것을 아래로 뚫느냐 위로 뚫느냐에 따라서 다음 움직임이 결정이 되는데 이 위쪽으로 뚫으면 여기에 또 걸쳐서 쉽게 축축 치고 올라가지 못할 거고 이 밑으로 떨어지면 이 핑크색 라인까지 딱히 걸리는 지지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빠지면 더 훅 빠지고 여기서 다시 반등을 하게 되면 제한적으로 이 하늘색 안쪽으로 다시 갇혀 있을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볼라틸리티가 다음 주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 만약에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의 제일 밑에 있는 다운 트렌드 라인과 하늘색 401 다시 말해서 400달러대의 프라이스가 깨져 내려가면 360대까지 훅 밀릴 수 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월요일, 화요일을 잘 주시를 하셔서 어떤 식으로 장이 형성되는지를 보고 오를지 내릴지를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그렇고요. 다음에 아마존 볼게요. 아마존도 뭐 되게 비슷하죠. 이게 아까 뭐 어떤 거랑 비슷한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있고 쭉쭉 밀려서 아래쪽에서 장이 형성된 애플이랑 비슷했나요? 애플 다시 한번 볼까요? 애플이랑 비슷하네요. 네, 애플이랑 비슷한 상황이고 이 다운 트렌드 라인 두 개 그려져 있었던 거 안쪽으로 들어와 있고 뭐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은 이제 더 이상 크게 여기서도 작용을 안 했고 여기서도 작용을 안 했으니까 이제는 더 큰 역할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건 놔둘만 한 트렌드 라인입니다. 되게 오래된 트렌드 라인인데도 여러 번 작용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밑에서 내려오는 다운 트렌드 라인 선에
걸쳐 있고, 이건 지금 이번에 그린 거죠. 지난주에서 여기까지 있었는데 계속 밀려 내려온 거고, 밀려 내려와서 지금 어느 정도 레벨이냐면 8월 초에 있었던 레벨, 그리고 이 레벨이 도착했었던 게 6월 21일에 도착했었던 레벨, 처음으로 뚫었던 레벨에 다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이게 더 밀려서 내려갈 확률이 없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서 굉장히 많이 걸쳐 있는 프라이스 레벨에 이미 이제 지지를 받았고요. 그리고 나서 더 밀려 내려간다고 해도 125.61도 강하고 123.85도 강합니다. 그래서 이 라인이라기보다는 이 밑에 있는 이 라인이죠. 이것도 하나 그려줘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파란색으로 그릴게요. 이것이 125.92네요. 125.92 라인에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이 라인에서 지지받고 그 다음에 핑크색, 그 다음 빨간색 지뢰밭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다운트렌드 라인과 이 다운트렌드 라인이 깨져서 여기 이 다운트렌드 라인까지 본다면 그게 다 걸쳐 있죠. 그래서 이 삼각형까지는 밀고 내려올 확률이 높다고 보면 이 삼각형 안쪽으로 내려오면서 지지받고 이 다운트렌드 라인을 어디서 깨서 올라갈 수 있느냐가 아마존 주식에는 큰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다운트렌드 라인과 이 세 개의 프라이스 채널 지지선은 굉장히 강력하게 있기 때문에 이걸 뚫고 이렇게 쉽게 내려갈 수 있어 보이진 않고, 오히려 여기에서 지지받고 올라갔을 때 이 다운트렌드 라인을 어떻게 깰 것이냐가 아마존 주식의 도전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이렇게 강력한 지지선이 있다는 얘기는 쉽게 쭉쭉쭉쭉 빠져내려가기 어렵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크로 그 레이트 관련돼서 그 기준금리가 내년에도 계속 높게 유지될 거라고 시장이 예측하고 굉장히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가격 자체, 주식 지수 자체는 그렇게 훅훅 빠져내려가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느낌입니다. 뭐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그런 느낌이. 그래서 아마존은 그 부분을 신경 써서 보시면서 트레이딩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 보겠습니다. 테슬라 다른데 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도 힘줘서 쭉쭉 올라갔었지만 지난주부터 빠져내리기 시작을 해서 쭉쭉 올라가서 다른 주식 빠질 때도 지난주 금요일 살짝 떨어진 거 말고는 쭉쭉 치고 올라가서 거의 8슬라 넘어가지고 9슬라까지 힘차게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여기 핑크색 276.99 라인에서 저항받고 두 번 저항을 받은 다음에 여기선 조금 힘들어 보이나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월요일 날 빠져서 이 두 개의 트렌드 라인 안쪽에서 여기서 지지를 받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서 요거 강하다고. 여기서 지지를 받나 싶었는데 역시 수요일에 매크로 때문에 빠졌고요. 근데 빠지는데 다른 주식들은 뭐 이런 지지선들 무시하면서 쭉쭉 빠져내려갔었는데 수요일날 버텼습니다. 테슬라는. 그리고 나서 목요일날 개파락 했는데도 크게 빠지는 느낌이 없었죠. 그런데 금요일날 한 방에 훅 빠져서 내려갔죠. 그리고 나서 7슬라, 8슬라 가운데 중심점 정도까지 도달했고, 여기서 화요일 지지받고 수요일 이렇게 지지받는 동안에 여기에 있는 8슬라 라인에서도 저항을 받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밑에서 올라가는 거에서 지지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8슬라 라인을 두 번이나 뚫지 못하고 저항을 받아서 내려왔다는 게 일단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뭐 내리는 게 크게 의미가 있어 보이진 않고, 여기서 이제 다운 트렌드 라인은 다음에 그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내려와서 여기서 또 지지를 받았다는 거. 그래서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도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지지를 확실하게 받지는 못했지만 장 막판에 15분봉 보시면 장 막판에 그냥 쭉쭉 밀려서 내려와서 여기서 살짝 저항받기는 했지만 그리고 나서도 뚫고 바로 장이 마감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여기까지 밀려서 여기서 지지를 받을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지받고 이 분홍색 여기에서도 두 개 저항선으로 쓰였고 여기서도 저항선으로 쓰였고 아직 이 핑크색 프라이스 레벨은 힘이 있는 프라이스 레벨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올라갈 때는 뚫려서 올라갔지만 올라갈 때 이 큰 양봉이 있어서 이 양봉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는 이런 정도의 프라이스 레벨의 힘으로서는 버티기 힘들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이 프라이스 레벨이 힘이 남아있다고 보는 게 맞고 여기서 지지받을 확률이 높아졌죠. 그래서 7슬라 라인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고 이 안에서 지지받고 다시 오르기는 할 것 같습니다만 오르는 요인이 또 어떤 매크로가 새로 튀어나오고 뉴스가 튀어나와서 뭐 어떻게 올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일단 지지를 받을 확률이 높아졌다는 거. 그리고 여기가 뚫리게 되면 7슬라 라인 쉽게 떨어져 내려갈 거고요. 그 밑에 뭐 여기 있는 새로 그린 212.36 요 라인을 그때 가서 그려서 이거를 새로운 지지선으로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 보시다시피 이 지지선 굉장히 강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떨어져 내려온다고 해도 크게 지수에 영향을 미치면서 확확 빠져 내려올 것 같은 느낌은 아니죠. 그래서 이 또한 주식시장은 버틸 것 같다는 제 느낌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테슬라는 요 두 개의 지지선이 깨지느냐 아니면 지지받고 올라가느냐로 이 근처에서 장이 형성될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메타를 보면 메타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견고하게 올라가고 있었죠. 그리고 뭐 이 두 개 9월 7일에 있었던 이 도지가 만든 이 트렌드 라인이 살짝 좁아지긴 하지만 그걸 따라서 계속 잘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였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쭉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트렌드 라인을 깨지 못할 것이냐 깰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월요일 날 갭 하락을 했지만 298.12에서 확실히 지지받고 상승했고 화요일도 상승을 했는데 이 트렌드 라인에 걸쳐 있었죠. 그리고 수요일도 그거에 따라서 걸쳐서 올라가고 여기가 시가니까 시가도 그 트렌드 라인에 걸쳐서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레이트 시전 이후로 훅 빠져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폭이 298.12 안쪽이었죠. 지지선 안쪽이었고 심지어 목요일에는 그 지지선은 또 깨졌지만 걸쳐서 확실한 도지를 만들었습니다. 거의 십자가 수준이죠. 그리고 나서 갭 상승해서 금요일에도 다른 주식들 다 떨어질 때 오히려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름세를 보인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이렇게 다운 트렌드 라인 새로 그려줘도 상관은 없지만 그거는 이게 떨어져 내려갈 때 다시 그리면 돼요. 그래서 이건 일단 놔주고 이 밑에서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오름세가 꺾이지 않은 느낌이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여기서 봐야 될 게 제가 한 가지 더 프라이스 채널을 새로 그린 다른 애들은 다 떨어져 내려가고 그 라인을 형성하지 못했는데 메타는 이런 식의 새로운 프라이스 채널을 그릴 수 있을 만큼의 상승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컨펌이 이 프라이스 채널이 깨진 게 컨펌이 됐지만 금요일에 다시 바로 걸치면서 새로 이 안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을 보여줘서 다른 주식들은 약간 다 가벼운 느낌, 다시 말해서 내려갈 확률이 조금 더 높은 반면에 메타는 아직도 상승의 힘이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따라서 이렇게 계속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뭐 다른 주식들과는 좀 차별해서 메타는 관심 있게 상승할 것인지를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위에 있는 이 프라이스 채널이 그렇게 크게 작용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 밑에서 올라가는 그러니까 프라이스 채널을 빼놓으면 이렇게 다시 지워볼게요. 살짝 그렇게 하면 여기에서는 얘 여기까지 닿고 이 노란색 라인 뭐지? 뭐 그런데 저항을 받은 여기서 확실히 저항 받은 건가? 이렇게 좀 헷갈리는데 패러렐 채널을 놓고 보면 이 노란색 때문이 아니고 이 패러렐 채널에서 이렇게 상한선에서 저항받고 떨어진 거였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패러렐 채널을 보면서 이걸 따라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따라 올라갈 때 이렇게 조금 이런 식으로 올라갈 것인지, 그리고 아니면 여기서 다시 내려와서 다른 주식들처럼 하락을 보일 것인지를 월요일, 화요일 지켜보신 다음에 결정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메타는 아직 살아있다 정도로 마무리를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주식은 오히려 더 테크니컬 어나리시스에 맞게 움직인 한 주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매크로가 중간에 펑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크로의 영향에 따른 움직임들도 테크니컬 라인들에 다 손바닥 안쪽이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테크니컬 어널리시스 분석을 하는 겁니다. 매크로가 강해도 테크가 없지는 않다. 테크가 필요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익숙해지시도록 항상 스스로 트레이닝을 하시고 질문 있으시면 댓글이나 이런 데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좀 보셨으면. 안 좋아도 예의상 눌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좋아요 많이 눌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좋은 트레이딩 하세요.